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날. 예전 같으면 벌써 움직이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거나 아이들을 깨우거나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여유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편해졌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루는 길게 느껴집니다. 아직 오전인데 벌써 오후 같은 기분이 들고 오후가 되면 저녁이 올 때까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고 잠시 텔레비전을 켰다가 다시 끄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괜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도 있고 빨래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하루가 이렇게 길어졌을까? 왜 예전에는 부족했던 시간이 이제는 남아도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외로운 것도 아닌데, 불행한 것도 아닌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에도 애매한 마음.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던 사람, 직장에서 책임을 지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 누군가를 위해 늘 움직여야 했던 사람일수록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더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정작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자라고 직장은 멀어지고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생각보다 어색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마주친 것처럼 낯설고 서먹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외로움은 힘든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가족이 멀리 살 때,
마음 나눌 친구가 줄어들 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감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늘 작은 기대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작은 설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루함은 심심함과 조금 다릅니다. 심심함은 잠시 지나가는 감정이지만 지루함은 삶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하고 다음 주도 비슷할 것 같은 기분. 마치 달력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마음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루함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데도 힘이 빠지고 불행한 일이 없는데도 웃음이 줄어듭니다. 삶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은 척하며 지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루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허전한 느낌. 하지만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만나게 되는 감정이고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가? 특별한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웃고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바빠졌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가다 보니 좋아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당장은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고, 생계가 우선이었고, 책임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웠지? 그런데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는 아직도 만나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 속에 잠시 묻혀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루함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빈 공간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달력에 약속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를 챙겨야 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어쩌면 바쁨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조금 다른 질문이 찾아옵니다. 정말 삶은 늘 채워져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 정말 하루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로만 결정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없다면 소음이 되고 그림에서 여백이 없다면 눈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도 구름 없는 공간이 있어야 햇살이 보입니다. 인생도 어쩌면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을 가득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어쩌면 처음으로 주어진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역할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에게 삶이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시간, 그것이 지금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다고. 그 말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꽃이 피는 것도 모르고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껴지는 긴 하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루함은 삶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채워져 있었던 삶이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시작은 그런 빈 공간에서 태어납니다. 겨울이 지나 빈 나뭇가지가 되어야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그림도 하얀 도화지에서 시작되듯 새로운 인생도 무언가가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지루함도 어쩌면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아직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첫사랑의 얼굴도 기억하고, 어린 시절 살던 동네 골목도 기억하고, 학교 운동장의 냄새도, 오래전 친구의 목소리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잊었다기보다 너무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에 가깝습니다. 어릴 적 당신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까? 혼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음악을 들으며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꽃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먼 곳을 가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이유 없이 좋아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생활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 선택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뒤로 미뤄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무엇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을까?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했을까? 그 질문에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잊고 있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듯 오래전 듣던 음악을 다시 듣다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우연히 꽃집 앞을 지나다가 어린 시절 꿈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문을 두드리는 신호. 지루함은 종종 그런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설렐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쓸모 있는 사람일까? 예전에는 일도 했고,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이 허전해집니다. 마치 역할이 줄어든 만큼 자신의 가치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좋으면 충분한 시간, 즐거우면 충분한 시간, 편안하면 충분한 시간, 그런 시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생산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꽃을 보고 웃고 구름을 바라보고 돌멩이 하나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순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경험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도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는 삶. 그것은 결코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책임을 다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시기를 이야기할 때 정체성 전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줄어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나를 설명해 주던 이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전한 것이고, 그래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오히려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나, 이제는 나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나. 그 변화의 과정이 낯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공허함도 지루함도 어쩌면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지나면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기도 하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꼭 사람의 숫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년의 삶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설렘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작은 이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기대, 그것이 먼저 생길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에 즐거웠습니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설렘이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노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을까? 저 책을 조금 더 읽어볼까?
그 길을 한번 걸어볼까? 그 작은 기대가 하루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만듭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지 않아도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이야기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친구를 찾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삶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면 사람도 따라온다고.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 계획도 아니고 대단한 목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오랜만에 눈빛이 반짝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원래 그렇게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설렘 하나로부터. 우리는 오랫동안 지루함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심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이 찾아오면 서둘러 그것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괜히 집안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루함은 정말 없애야 할 감정일까요? 어쩌면 지루함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로 잠시만 멈춰보라고, 잠시만 돌아보라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고, 이제는 조금 자신을 바라봐도 된다고. 사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도, 그 노력도, 그 희생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뒤로 밀어두기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언젠가는 시간이 날 거라고,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조금 느리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삶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삶이 멈춰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뒤로 밀려나 있었던 내가 이제야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가? 오랫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조용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끝에는 진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나,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나, 어떤 직함도 아닌 나,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 어쩌면 인생은 지금부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루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뜻도 아니고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낯설고 조금 어색하고 때로는 허전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늦지 않았고 생각보다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길게 느껴졌다면 어쩌면 그것은 삶이 당신을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손을 내미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누군가의 걱정을 먼저 했고,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살폈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가족이 자랐고, 그 책임감 덕분에 많은 것들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간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웃어도 괜찮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도 괜찮고, 나 자신을 위해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일도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잊고 있었던 취향, 잊고 있었던 설렘, 잊고 있었던 웃음, 그리고 잊고 있었던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후반부를 정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정리가 아니라 발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의 지루함도, 오늘의 긴 오후도, 오늘의 조용한 하루도 언젠가는 고맙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비로소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비로소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은 지금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 장의 첫 페이지에서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진짜 당신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